이거 어디서 흘러나온 내용이에요? 저희 이거 초안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초안부터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해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아니면 고발하고 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 공무주택특별법이 이 제정되게 된 취지 자체가 뭐 주민들 뭐 땅을 뺏기 위한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 공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뭐 지형 자체가 뭐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굉장히 넓은 땅이지만 굉장히 좁은 땅 덩어리에 그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 만들어진 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침해된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상 안 받고 돼 있는 거고, 사실 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 초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이 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도 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초안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고, 절차라고 하는 게 초안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보완해서 본안으로 가고, 본안에서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하면서 사계를 다 보면서 세부적으로 문제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100% 1번 과정에서 100% 돼야 2번 과정을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무슨 그 쉽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사유재산, 재산권이 달린 문제 이게 지금, 네? 그런데 쉽게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 이거를 사유재산권을 침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네? 아니 도시를 지금 압축 개발해서, 네? 압축 개발 지금 뭐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용적률 더 높이고, 네? 압축 개발하면 충분히 사유재산권 침해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핀트가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도 도시재생도.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재산권이 달린 문제도 이렇게 우리 단장님은 너무 쉽게, 네? 사유재산권 사법부에서 얼마나 위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네? 이거를 생각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너무나 쉽게 지금 생각하고, 내가 봐서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중리나 산이 이런 판이 있는데, 제가 절대 그렇게 쉽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 내부에 가서도 제가 가장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뭐 재생, 그 도심지내 재생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병행해가면서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요. 재생 사업은 재생 사업대로 도심지내 개발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택 그 공급 그 수요에 맞는 정도의 공급이 되려면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시 재생만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네? 이거 도시 재생이 안 맞아. 이게 아닙니다. 그 가치가 아닌 겁니다. 가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가용지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도심지 내에서도 이제 그 재생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그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급되는 게 기껏해야 이제 3만 호, 4만 호 이 정도 수준이고, 그걸로는 도저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정책 자체가, 네? 저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네? 내가 봐서는 지금 이 추진하는 거 이거죠. 지금 이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거 지금 하는 것도 너무 부실하고 허위, 거짓. 진짜 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이게.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본안으로 넘기기 전에 여기 국토부에다 본안으로 넘기잖아요. 저희는 문제점을 분명히 국토부에다 드릴 거예요. 그걸 반영을 해달라고요. 네? 본안을 분명히 우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서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지화를 요구하는 거다. 네? 중단을 요구하는 거다. 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저희 거는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가지고 지금 1지구, 2지구 가지고 1시간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왕석기업 국대회에서는 좀 짧게 진행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 국민대책위 이덕우입니다. 저 지금 5차 국토부 면담을 했는데요. 참 이 말을 또 해야 되나 해도 제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5차라면 뭐하고 100차 면담을 해 뭐예요. 친척이 있어야지. 아무 친척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기법 위반이라고 있죠.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0여 년을 농사에 아주 영업농으로 상업농으로 농사를 짓단 말이에요. 뭐 고구마 감자 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시설 채소를 해갖고서는 뭐 상업농을 농사를 지어서 여기 이종 왕숙지구 위원장님도 참 새농민이지만 중앙에서 주는 저도 새농민이에요. 경기도에 450명 뿐이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농사 지었는데 남양주 다산시주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 70이 눈앞에 돼갖고 동식물 관련 창구가 뭐예요? 정부에서 그간에 다 그림부터 수백만 표씩 해제해갖고 아파트 짓고 딴 데다 집 장사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동식물 창고 지었어요. 평생에 저 범법도 안 됐는데 범법도 됐어요. 범법도 됐다고요. 그러면 그 농지가 그렇게 참 애지중지하고 거기서 농사 지은 사람인데 정부에서 아파트 짓고 거기서 공공시설 짓고 주택 짓고 다 그러면서 연평리지구 왕숙 1지구 2지구 연평리지구는 동심 관련 창구도 허가 안 내줘요. 아주 진짜 1, 2등급이에요 다. 근데 농림부하고는 다른 건 벌금 내고 그러는 데는 하나 소통 안 하면서 이런 지구 지정해갖고 신도시 개발할 때는 아주 그렇게도 밀착돼서 잘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게 지금 온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자기네들이 뭐를 했지는 참 일목요연하게 특별하게 하면서 온 거 보면 우리 보는 주택공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저산 등 공급주택 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면담을 통해 소통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대책위에는 예정지역 내에서 토지 매매의 어려움으로 농지처분 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고 공문 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그 엄청나게 그 몇백만 평씩 그렇게 애지중지를 1등급, 2등급 경기증리해서 농사지라 그래놓고는 자기네들이 뭐 했자는 그냥 뭐 농림부 아주 뭐 밑에 하수같이 해서 잡아서 딱 해놓아서 이 남양주나 뭐 하나면 이런 국토부 공문 있다고 해갖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이렇게 주려면 좀 이렇게 공문을 주려면 평생을 그림부터 48년 근 50년간 재산 침해받고 생존권을 위협해서 국책사업으로 이용해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속이나 이런 거는 안 되니까 단속을 중단하십시오. 딱 그렇게 왜 못해주냐 이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백날을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답변 좀 이런 답변은 100번을 받아도 소용없고 이런 면담은 10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문을 보내면은 오히려 그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낼 권한도 없고 보내더라도
그 남양주나 하남이나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받아들일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중앙부처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그걸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또 별도로 이제 그 우리 각시 그 관련 국장들 다 이어오세요.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진척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 진짜 최대한 다했고 진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 국장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얘기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뭐 이거하고 뭐 3기 신도시가 별개나 생각했지만도 청계천 보건 사업을 하고 저 뭐야 그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으로 했을 때 그걸 했어요. 그러면 여기 모신 분들은 다 평생을 그린벨트에서 부모님이 농사짓고 본인이 농사짓다가 이렇게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농사져서 제 자화자찬이 아니라 설명해요. 청계천에는 별 8개 도시에서 별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청계천에 가면은 못 사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 아주 무학한 사람들도 천재예요. 137번을 만났다네요. 서울시장이 이명박 때. 우리 이 왕숙지구에는 340만 평이 수용되는데도 지자체장은 우리하고 소통 한 번 안 해요. 네? 그러면 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추진하면은 이런 것도 좀 저기 해서 이 앞으로 면담 과정이나 이런 거좀 지밀보대야지. 뭐 맨날 그 타령이고 뭐 답변 주는 게 뭐 공공주택으로 할 수 있고 뭐 환경영향평가도 뭐 이게 초안이 이렇게 잘못됐어도 뭐 보완해갖고서 하겠다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주택을 짓자 기초가 잘 돼야지 뭐 더 짓고 뭐 평수가 되는 거지. 기초도 안 해놓고 이미 야중에 위에 가서 더 짓고 덜 짓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날조고 허위고 아주 급조예요. 급조. 이런 걸 하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과도 소통을 하고 또 이 환경 영향 벡터 1년 돼 있으면 1년에 4계절 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해갖고 아주 제대로 된 초안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또 미흡한 게 나왔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수백만 평을 하면서 이거를 작년 12월 19일 날 발표해가지고 뭐 잠깐 해가지고 3월 때까지 해서 책 내놓고 뭐 좀 보완할 건 보완했던 이런 요식조차 급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보내면 안 돼요. 이건 1000번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이거 답변 한번 정확하게 좀 해줘 보세요. 나 창피해. 이거 맨날 이 발언하는 게. 뭐 아까 얘기하신 그 정도 말고도 답변하실 게 있나요? 그럼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을 하고 주민설명회 거치고 공청회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이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공청회 때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그 답변 자체는 나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검토해서 보완하고 거기에 적용시킨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이 3기 신도시 사업에 공시가 된 이후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뭘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구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이 주민들의 관심사는 제일 큰 관심사가 그러고 그 전에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지구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심리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LH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서에 거기에 검토하고 적용시키고 보완한다. 그거는 지구지정 이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완전히 요식행위를 넘어서
김한영이 사기극이에요, 사기극. 우리가 느낄 때. 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지구지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기껏 한다는 대답이 지구지정 후에 보완할게. 그거 검토할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쭤봤던 게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할 용기가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든 지구 지정을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글씨가 작은 글씨가 안 보여도 그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책자를 넘겨가면서 지적을 하고 특정 시점이 잘못됐고 특정 시기가 잘못됐고 지정이 잘못됐고 시기가 잘못됐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지구 지정을 막아서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방지하고 그린벨트에서 50년 동안 이 재산권 침해받은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지구 지정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다는 대답이 지구 지정 후에 본안에 적용시킨다, 검토하고 그때 보완하겠다. 아까 준이사님이 그러셨죠. 환경부와 협의하고 중앙도시위원회 여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본안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구 지정 전에 우리가 주장하고 지금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 우리가 국토부가 언론에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핑계를 대려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속 시원하게. 그것만 그러면은 저도 이 단답형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우라가 치밀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다. 이 대답만 해주세요. 그렇게 잘못되고 저기 했어도 지구 지정에는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설명이고 공청입니까? 이것만 딱 대답을 해주세요.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이렇게 잘못됐고 이것을 지적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암만 틀려도 개차반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초안을 만들어도 지구 지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면은 지구 지정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네.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요.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자료도 완전 엉터리, 거짓 뭐 이렇게 작성했다. 아니 보완을 하는 것이 보완하고 검토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지구 지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거기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LH가 그따위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만약에 전략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자체가 네. 아까 우리 남영주 왕수원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뭐 완전 거짓, 부실 그리고 뭐 징계 사유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 그럼 당연히 지구 지정하면 안 되죠. 근데 단장님의 판단은 어떠시냐고. 지금 제가 발전이 봤을 때는 그래? 제가 아까도 이제 공청회 다 지켜보면서 위협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100% 이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지구 지정하고 연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도 그 지구 지정을 안 할 정도까지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실 작성되고 그렇게는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원래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도로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왕석기업국대회가 지금 딱 10분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두 개 대책이 합의 50분 쓰셨는데 딱 한 분 본중 질문하실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박광수 위원장님. 네.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를 언제 가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공천에도 나왔던 의견들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항을 지금까지 해서 본안이 만들어져야지 환경부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서를 여기 지금 우리 대책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평가서를 그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환경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과정을 같이 대책위하고 협의는 불가능한가요? 우리 이렇게 여기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공청회 설명 이런 걸 안 해서 이렇게 우리는 서면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혹이 가고 의심이 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하고라도 토론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지 정리가 안 된 거를 그냥 환경부로 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LH도 필요 없고 국토부도 필요 없고 만든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뭐 남한당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셨고 의견을 주시면 하고 주신 의견대로 저희가 단독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의견 주신 거에 대한 조치 계획 아니요, 그 사람들이요. 환경부를 그걸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내길 거죠. 네. 그거 내기기 전에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하고 내길 수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안으로 넘기는 거 국토부에서 넘기잖아요. 예? 국토부에서 본안을 갖다가 환경부로 넘겨 협조하잖아요. 협조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정도의 힘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구 지정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계획 수립하고, 예? 지구계획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하고, 그리고 지구계획 수립해서 지작물 조사, 보상 이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거짓, 부실, 허위 이게 작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조목조목 아니 거짓 부실 목소리를 좀 저도 높여볼까요 한번? 자 조용조용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조사한 사람들이 국토부에다 자료를 내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시 환경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료가 준비한 거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이 준비한 사람들하고 한번 맞붙어 보자 이거죠. 준비한 사람들 네가 뭘 준비했는지 왜 1년을 안 하고 잠깐 조사를 했는지 왜 페이지에 하나를 성남으로 적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자고 작성한 사람들하고요. 여기 작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요. 부처님 작성한 사람이 아니고 결정은 국토부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본안 넘기고 안 넘기는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얘기 잘 들으셔요. 네. 국토부가 권한이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네. 그 사람들이 접수를 하면 그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오케이 받아야 넘겨서 환경부로 가게 만들자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케이 돼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 얘기를 안 듣고 있어 지금. 지금은 목소리 하는 좀 말하는 크게 할까요? 시간이에요. 하는 말하는 시간이에요. 아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맞아. 초안이 잘못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만들어졌는데 좀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국토부에서 넘기지 말라는 거죠. 대책위에서 오케이가 날 때까지. 말을 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남의 얘기를 왜 안 듣습니까? 자꾸. 빨리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하는 말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하고 국토부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LH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만든 사람하고 우리하고 앉아서 자 이거 잘못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조사해. 안 돼 이거. 이렇게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겠냐 이거죠. 국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는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는 유일하게 환경 영향평가를 공청회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 여기에서 국토부 공수가 나왔어요. 2월 초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있는데 이주영 상부라는 사람하고 김성주 차장하고 동아기술공사에서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와서 각서 2장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환경부 각서를 저한테 쓰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주는 책자를 보고 발설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각서 써줬어요. 그리고 책자를 줬어요. 이게 뭐냐? 물었어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책자라는 거예요. 그럼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뭐 동식물, 환경, 오염 문제, 교통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은 그 많은 책을 일주일 만에 보고 평가하는 게 이게 옳은 평가입니까? 물었어요. 아, 문헌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럼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내가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해요. 자, 여기서 공소가 나오죠. 지금 우리 누구하고 싸웁니까? 국토부하고 싸우는데 왜 LH가 개입돼가지고 거기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거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거부했어요. 국토부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지. 왜? 그거 초안이 잘못됐고 짝임기가 됐고 뭐 사기자를 안고 하고 이건 LH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국토부하고 싸워야 하는데 왜 LH로 넘어갑니까? 이 자체가 위원장님들도 생각할 문제죠. 그거 잘못된 거 지적하기 이전에 국토부하고 싸워야 돼요. 왜 국토부에서 토스를 해서 LH로 넘어간 거 가지고 공청회 한다든지 그걸 듣는다든지 그러고 우리가 거부하니까 왜 고향 지키긴 거부하느냐고 따져요. 잘못돼서 거부하는 건데 지금부터 우리는 국토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LH로 거느냐고. 하실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거는 우리 내부적인 거지 여기다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자, 그리고 내가 그 책자를 검토하고 조사 내용에 대한 걸 보고 자, 사계절에 피는 꽃이나 새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책을 보고 내가 평가한단 말입니까? 물었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아까 박광석 위원장님 말로 맹공이 오는 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평가하는데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평가하고 나면 그럼 난 책임질 일 못 옵니다. 각서 못 씁니다. 왜?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책자를 보고 한다는 건 양심상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우리하고 토론 또 이걸 가지고 면담 이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이 자체가 시간 낭비고 이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 절차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구주장에서 그냥 갈 거 아니에요. LH로 넘겨버리고 국토부는 그냥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는 교수들이 논문도 남을 거 표절하면은 교수 자격 박탈돼요. 그러면은 국토부도 환경영향평가 이거를 짝임기하고 남과 같아 했으면은 책임지고 물러가야 돼요. 이게 짝임기하는 게 표절하고 똑같이 뭐예요? 남의 문안 갖다 조사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 2주 만에 안 써주세요. 주무관님 이거 우리 공청회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자료를 문제점을 요거를 접수를 할게요. 요거는 공청회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요. 만든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하고 맞대고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좀 꼭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고양시기계 김용호 부위원장님이 설린촌이라는 데 지금 도출하십니다. 그 설린촌에 대한 문제를 좀 제 시간을 대신해서 좀 발언 있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분이거든요. 저희 일어나서 마이크 뒤에서 해주세요. 저는
하남시 교산지구 고양지키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싶은 말씀은 저희 선인천 지역에 그 8만 7천 평하고 올대지에 일종 주거지역으로 특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불구하고 강제 수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내지는 편제, 재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설림촌에 관한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시면 그 발언권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니 원천 백조와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전체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러면 여기서 어느 지역 나빠주시오, 내빼주시오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하남 지역은 그 다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특성 지역이 있어서 한 말씀 제가 올렸던 거고 원천 백지화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제가 좀 일부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뭐 문화재 유산 문제라든지 그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설리촌도 뭐 한두 평 되는 것도 아니고 특수 지역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서 원천적으로 특정 지역이 돼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해 갖고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천 백지화를 위해서 하남시청의 그 김상호 시장한테 수많은 탄원서를 냈지만 이 시장 면담도 했고 저희가 질의를 했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국토부 소관이다. 그 이관하는 그 자체 그 부분은 책임을 회피한다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토부도 이런 특정 관계로 올리고 나면은 뭐 면밀히 검토해본 바 뭐 어쩌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LH에 이관을 하겠다고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원천 백지화라는 것은 어떻게 각 기관마다 자기 책임 회피를 하고 모면을 위해서 넘긴다는 것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다.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하남시청에 김상호 시장한테 올렸어요. 백지화를. 이건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건 내용은 충만한데 검토해 본 결과 이건 국토부 소관입니다. 국토부를 올렸어요. 저 단장님한테 딱 올리니까 국토부에서 내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분명히 이건 백지화되고 특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도 내용은 뭐 충만하나 결론적으로 흐름은 LH를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LH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 장사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국토부에서 우리 공단장 김기철 단장님이나 하태하 사무관님이나 저 주무관님이나 무슨 일을 합니까? 저희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갖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LH는 우리가 예정고지만 된 겁니다. 확정고지도 안 된 예정고지 상태에서 LH로 넘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하남시장이 저희한테 넘겼다는 부분은 그거는 하남시장 입장이 맞습니다. 저희 그 하남시에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한테 온 건 맞고 저희한테 오면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향후에 제출할 것이냐 뭐 전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는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주체는 LH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공문에도 있지만 거의 저희들이 안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의견이 주시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지고 LH랑 같이 고민하고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 나서 느끼기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제가 한 말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단장님 지금같이 상세히 좀 검토를 하고 좀 이렇게 보셔서 해주. 우리는 예민합니다. 여기 좀 자기 삶의 터가
한 예를 들면 그 선린천연 지역 같은 경우는 3,700명이라는 일자리를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외부에다 내쫓고 대토를 또 다시 주고 국가적인 낭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검토했다. 어떻게 LH가 나옵니까? LH라는 그 부자만 들으면 우리들은 다 굉장히 예민해요. 저희들. 그래서 그 함부로 LH를 좀 안 썼으면 좋겠고, 더욱더 우리가 계속 그 탄원서라든지 그 편제 조치 뭐 이것도 있지만 원천 백지화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다음 진행은 계양의 그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공청에 대해서 계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겠습니다. 네.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 하태하 사무관님 그 오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이제 제가 한번 이게 하 사무관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LH의 위상이 국토부하고 어떤 관계예요? 산하기관이요. 네, 산하기관이요. 근데 이제 위상을 따지면 국토부가 더 상위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많은 이 3기 신도시가 시작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찬성보다는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토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보도 자료를 1, 2차 두 번 저도 성실하게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국토부는 이상하게 물론 아까 저 단장님 말씀이 뭐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양면성이 있죠. 뭐 자기 편향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국토부라는 위상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소리가 국토부가 귀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토부가 산하기관의 목소리를 듣기보단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렵게 이런 자리를 저희들이 가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참담한 건 공청회를 1, 2차 어려운 농건기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왔는데 국토부 참고 자료 이런 거 내시죠. 1, 2차. 계양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기도 민망해요. 계양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정당 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생계대책 차원의 주민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글자 한 장 안 틀리고 7월 12일, 6월 26일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도자료예요. 이거 국민이 다 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저도 뽑았어요. 1, 2차 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한 얘기도 없어요. 요구하지도 않은 무슨 생계조합을 만든 이게 국토부의 공개적인 홈페이지의 대국민 홍보 보도자료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태하 사무관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여기 대책위 여러 대책위가 저희하고 처음부터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구별로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되는 경우도 저희가 있고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현직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 요구 사항이 없으셨겠지만 다른 대책위가 뭐 들으셨을 거라고 합니다만 다른 대책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LH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그런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사무관님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 내에 딴 대책위원회하고 뭐 서로 대화하고 소통 채널이 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너희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대책이 구성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과 요구한 것과는 틀리죠. 여긴 명문화된 걸 제가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데 지금
하사무관님 말씀을 들으면 너네 말고도 딴 데 체계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이 여기 받아들여져서 명문화됐다는 거 저는 믿고 있어도 되죠. 여기 쓴 게 근거 없이 쓰진 않잖아. 알겠습니다. 그럼 딴 데 제기하고 그